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작년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신청한 참여자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20살부터 내내 고시원이나 찜질방을 에 거주를 하셨는데요.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안정을 꾀하기가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근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신청하면서 햇살론이라고 하는 사업이 원래 있었거든요. 이것까지 동시에 신청하셔서 보증금을 지원받고 처음으로 원룸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이 깨져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먼저 만들어졌다고 하면 주거 안정을 꾀하기 어려웠던 누군가에게 되게 좋은 안정망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주택 가격이 많이 증가하면서 억 단위로 그 주택이 올라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어서 그 세금을 깎아달라고 하는 시민 집단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막 부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저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시원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찜질방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저는 좀 국가에 주장해 봐 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세 지원 사업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주장이 저는 정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되려 모든 인간이 이제 보장받아야 될 기본권 중에 주거권이 있는데 이것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국가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주장해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제가 월세 지원 사업을 좀 신청해 보면 어때요? 라고 어떤 분들에게 권해 보니까 그분들이 되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받아도 돼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대묻길래 제가 그런 것들이 좀 마음 아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여튼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같은 사업이 저는 많이 만들어져서 주거권이 침해되는 사람들이 없게 노력해가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최근에도 이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발표되면 많은 분들이 퍼주기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가 선거 때 표를 사기 위한 매표행위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월세 지원 사업보다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게 훨씬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행위다. 그래서 보증금 보호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걸로 하자. 월세 지원 사업 하지 말고 이걸 하자는 우선순위 논란이나 또 다른 방식으로는 야, 일자리를 그 돈으로 이렇게 만들면 어때? 그냥 일자리 만들자가 아니라 우리가 숱하게 일자리 정책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만들면 지금 청년 월세 지원 사업보다 훨씬 더 좋은 정책 효과를 낼 수 있어. 이런 식의 비판이나 반대나 경쟁을 한다고 하면 저는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라서 사람들이 덜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가지고 이 정책적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정책들이 경쟁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논란을 되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비판, 매표라고 하는 비판이 공론장을 더 좁히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자 정책은 이런 말이 아니라 현금성 지원은 무조건 하자 이런 말도 아니라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이것을 경쟁시키거나 혹은 아니면 논의시킬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볼 수 있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련된 그 정책 시행의 장단점 같은 것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만약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그런 논의가 벌어지면 좋죠. 부산시에서도 2년 정도를 했고 서울시도 2년 차, 부산은 3년 차가 되는데 근데 해봤더니 이런 건 부족하더라.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따라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온 걸 봤더니 이게 형편이 없네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려면
훨씬 더 저는 더 재미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현금을 준다고 정부 재정이 남아도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청년수당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냥 현금을 주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한 10여 년 가까이 그러니까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와 같이 기관을 지원해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의 한계를 토대로 청년수당을 제한하자고 하니까 많은 청년들이 야 그래 그러니까 취업성공 패키지로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조금만 바꿔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이 정책이 호응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논의가 이루어지면 그게 뭐 저는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정당의 정책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저는 아주 기꺼이 그 논의를 재밌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청년의 시기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몸 건강하다고 사회에 안착하기가 쉬운 사회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럼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쉽사리 사회에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은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19세에서 34세 사이에 사람들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게 그 과정에서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세입자의 삶이 함께 나아지면 어떨까? 청년들의 노동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게 단순히 청년의 노동 문제만 풀리는 게 아니라 비정형 노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또 나아지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청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사회에 진입하지 못한 채로 사회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청년 정책이 앞으로도 나아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청년 정책을 만들어갈 사람들의 목 그리고 청년 정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결과적으로 이제 청년 정책을 어디로 이끌 거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단순히 청년의 삶만 나아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나아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오랫동안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